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투자학교의 이혜진입니다. 1월 넷째 주 주간 바이오를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응원 보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진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변수들에 의해서 주식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금리 하락에 따른 바이오 상승 흐름은 막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퀄리티 주식에 좀 집중함으로써 이런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응을 하면서 또 연간으로 보면 바이오 상승 흐름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1월 넷째 주 바이오 시장의 주요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발표된 지수들이 한결같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12월 소매 판매 지표도 발표가 되었고요. 또 고용 지표, 그다음에 소비자 심리 지수까지 전부 강세를 나타남에 따라서 금리도 작년 말 이후로 해서 강세를 보였는데 여전히 그런 상승 흐름 기조가 나타나면서 바이오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11%까지 상승을 했고 유가는 73달러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오는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으면서 공휴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4일 연속 하락하는 그런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어떤 종목이나 섹터가 하락이 두드러졌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이것은 최근 하락이 바이오의 어떤 특정 섹터의 문제가 아니라 바이오텍 전체가 금리 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주간지수 동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은 1.2% 상승하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소형주로 구성되어 있는 아크지 같은 ETF는 2.8% 정도 하락하는 주간으로 다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엑셀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까지 3주 연속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주는 0.4% 정도 하락하는 상승폭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유지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대비해서는 좀 부진한 바이오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국내 바이오 지수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면 지지난주에도 마이너스 2% 하락을 해서 미국 대비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난주에도 코스피 대비 똑같이 2% 하락하는 시장 자체가 상당히 취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코스닥 제약 지수도 마이너스 5% 하락하는 하락폭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그리고 코악트 바이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에도 한 8% 정도 주간 기준으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지난주에는 주요 기업의 또 합병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좀 반영이 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금리 불안,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기업 실적이 발표됨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일시에 반영이 되면서 단기적인 하락이 좀 지나치게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가 3월 달에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이제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은 한 40% 정도밖에는 이제 안 되는 상황이고요. 5월 달로 많이 후퇴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거의 대부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이제 호재에 의해서 이제 반등을 시도할지 그런 반등 시점을 노려볼 만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미국과 국내 바이오 지수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바이오 흐름을 보면 버텍스와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의 유전자 편집 치료제 카스게비 가 이제 12세 이상의 수혈 의존성 지중해성 빈혈증 치료제로 FDA의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 치료제는 당초에는 승인 결정 기일이 3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일찍 당겨서 FDA가 승인을 내주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겸상적혈구 치료제로 승인된 지 몇 주밖에 되지 않는데 연이어서 승인을 받았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현재 9개 기관이 의료기관에서 카스케비로 지중해성 빈혈증을 치료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주일 내에 다른 의료기관이 새롭게 론칭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스케비에 대해서는 치료제 승인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장의 우려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유전자 편집 치료제라 아직까지 환자들이 불신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뽑고 그 다음에 유전자 편집을 하고 그 피를 다시 이제 환자 몸속에 넣어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냐. 한 번 치료로 평생 동안 그런 약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기는 하지만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환자들이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상업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감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우려감은 기우였다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업화를 주도하고 있는 이제 버텍스 같은 경우에는 자금력도 풍부하거니와 그 다음에 상업화를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아까 말씀드린 치료 의료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의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회사다. 자본력도 한 10조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금력 있는 회사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환자는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시장 점유율을 점차 넓혀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펀드 매니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내용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올해 가장 선호하는 섹터들이나 포트폴리오를 본다 그러면은 헬스케어 섹터를 가장 불리시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섹터 비중을 보면은 헬스케어 섹터가 거의 3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테크가 25%. 그래서 현금이 18%, 나머지는 이제 미국 주식들로 이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펀드 매니저들은 올해 헬스케어하고 그다음에 테크에서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바이오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미 약품이 OCI하고 통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장남과 차남이 이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약간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장남이 임종인 사장과 차남 임종훈 사장이 공동으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OCI하고 한미약품 그룹의 통합 과정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또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주가에 거의 대부분 반영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그 과정들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는 이런 펀더멘탈, 상당히 지금 좋은 펀더멘탈들이 주가에 반영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오리온과 레고캠 바이오의 그 유상증자 관련한 이슈도 있었는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거의 한 12%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가격을 보면은 48,300원까지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면 오리온이 유상증자를 하러 들어오겠다라고 얘기한 가격이 59,000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시 가격이 주가가 한번 가정을 하는 거죠. 48,300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프리미엄이 얼마겠습니까? 한 22% 정도 붙은 거였죠. 그래서 거꾸로 생각을 하면 48,300원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한 20% 이상의 프리미엄을 주고 유상증자를 해서 들어오겠다라는 얘기였던 거죠. 주가가 하락하면서. 그래서 한 30% 정도 이제 생각을 원래 이제 그런 개념들을 시장에서는 좀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일단락이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다시 펀더멘탈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인수합병이 아니라 협업하는 그런 형태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수되었음에도 경영권은 남아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경영과 관련해서 어떤 마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시장은 계속 우려감을 갖고 볼 텐데요. 향후에는 그런 경영과 관련한 문제, 그 다음에 펀더멘탈 이 두 가지 시점을 가지고 레고캠 바이오를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그 에피의 블록버스터 휴미라의 바이오 시밀러 관련한 그런 보고를 냈습니다. 이게 이제 기사화가 됐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출시된 지 1년이 되었지만 이 바이오 시밀러들이 차지한 시장 점유율이 3% 정도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휴미라가 대단히 잘 방어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바이오 시밀러도 이제 오리지널을 뚫기가 특허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렵구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도 이제 오리지널 약품들이 추가적인 이 방어 전략들을 사용을 하면서 특허를 연장하는, 더욱 연장하려고 그러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뚫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시장은 대단히 커갑니다. 그러나 경쟁을 뚫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나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현재 8개의 제품들이 전부 다 출시된 상황이고, 여기에 그 베링거 인겔하임의 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실태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국에서 교차 처방까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이 0.1%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교체 처방 자체가 그 파워를 갖느냐, 이 숫자만 본다 그러면 그렇지 못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곧 출시되는 고농도의 교체 처방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시장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바이오 시밀러들의 성장세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한 주간에 있었던 미국과 국내의 바이오 기술 및 기업 동향에 대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